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위스콘신주 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에 한 남성과 총격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올해 20살의 알렉산더 찰스 파펜도르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주와 워싱턴주 피커링 패시지 지역에서 수확된 생굴과 조개에 의한 노로 바이러스 감염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먹지 말 것을 주 당국이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감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호텔과 리조트, 이벤트 티켓에서 숨은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금지 규정의 시행으로 미국민 소비자들은 연간 5,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정 소송에 부딪히고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의회에 의해서 백지화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만 보 걷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우울증 위험을 낮추려면 굳이 1만 보까지는 걷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밤 행사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쉐비체이스 카운티 클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 동포 사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류 미비자 가족을 둔 동포들이나 과거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잦은 출국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시기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연대해 한인 동포들에게 이민 정책의 전망과 대응 교육 및 무료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나성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서 주영훈 집사가 염려와 걱정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24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해마다 봄과 겨울 두 번의 졸업식을 통해 폴더 처치의 비전을 구비한 학문과 사역 전문가들을 배출해온 미드웨스턴은 지난 5일에 열린 제76회 졸업식에서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위스콘신주 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에 한 남성과 총격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올해 20살의 알렉산더 찰스 파펜도르프로 확인됐습니다. 파펜도르프와 총격을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올해 15살의 나탈리 럼나우로 지난 16일 자신이 재학 중이던 위스콘신주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총격 테러 계획을 서로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용 가운데는 파펜도르프가 정부 건물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샌디에고 카운티 소재 칼스베드 경찰국이 파펜도르프에게 비상조치를 내리고 무기를 압수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연방수사국 FBI가 해당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The term relationship and friendship means something different to young people when they're online. So it's just determining the strength of that relationship and if there was an influence there or not.
I have not. The case file remains locked with those investigators on a need to know basis. I do get briefed on it periodically. We believe that the weapons were purchased legally, but I won't say any more than that regarding the trajectory of those weapons. I know people want to know why this happened. I just ask for some patience as we try to comb through all of this information.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주와 워싱턴주 피커링 패시지 지역에서 수확된 생굴과 조개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경고하면서 주 당국이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수확된 생굴과 조개는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미국 내 18개 주의 식당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여러 식당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생굴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거나 추정된 사례가 모두 5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9일 사이 관련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설사와 복부 경련, 메스꺼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감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1일에서 7일 주간 187만 4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5천 건이 줄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예고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호텔과 리조트, 이벤트 티켓에서 숨은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금지 규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연간 5,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에 부딪히고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의회에 의해서 백지화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크 수수료 없애기에 총력전을 펴온 바이든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조치로 호텔과 리조트, 이벤트 티켓에 대한 숨은 정크 수수료를 금지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당초 지난해 1차 제안에서는 모든 업종에 숨은 비용 금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호텔과 리조트 등 휴가지 시설과 이벤트 티켓 등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호텔이나 유명 휴가지에 있는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숨은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만 보 걷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려면 굳이 1만 보까지는 걷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7,500보 정도만 걸어도 우울증 위험이 무려 42%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페인의 한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5,000보 미만을 걸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하루 7,500보를 걸은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밤 행사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카고 한인사회 동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많은 동포들과 함께 모여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자리라고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송년회 밤 행사는 28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며 쉐비체이스 카운티 클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12월 23일 월요일까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773-878-1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2025년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불안과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자 가족을 둔 동포들이나 과거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잦은 출국까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민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시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마음으로 연대해 한인 동포들과 함께 2025년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의 전망과 교육 및 무료 현장 상담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줌을 통해 참여가 병행될 것이며 타 주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2024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해마다 봄과 겨울 두 번의 졸업식을 통해 폴더 철치 비전을 구비한 학문과 사역 전문가들을 배출해온 미드웨스턴은 지난 5일 열린 제76회 졸업식에서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졸업생을 포함하면 2024년에만 53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셈입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국부는 박사과정 12명, 석사과정 14명 등 총 26명의 졸업생 배출과 함께 수준 높은 PhD 논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전화통화를 한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 측의 초청을 받아들여 오는 1월 9일에서 12일 로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탈리아의 총리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K-10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한 차례 눈 또는 진눈깨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그러다가 낮부터는 그치면서 강한 바람 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밤 최저 기온 18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이 보약이다. 시장이 밥이다. 인사를 할 때도 밥은 먹었냐? 그렇게 인사를 하죠. 김이 모락모락 솟아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는 사랑과 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럿이 밥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먹는 밥. 반찬이 뭐든지 간에 정말 생각만 해도 맛있는 밥일 텐데요. 오늘 저녁 밥.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맛있게 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